안녕하세요. 뭐니 해도 건강의 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설악산 공룡 능선을 접수하고 나서 과연 저의 몸에 혈당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차분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공룡에 다녀온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룡 능선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경치 좋은 그런 등산 코스가 있는데 젊었을 때 못 가본 게 좀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이 들어서 가봐도 그건 다행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젊었을 때 이렇게 다니고 좀 즐길 수 있었으면 또 건강도 관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엇에 이렇게 쫓겼는지 여유가 없었는지 뭐 다른 일들도 많이 하긴 했고 즐기기도 이렇게 좋은 코스를 이제서야 와봤다는 게 가봤다는 게 좀 약간 그런 미련이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었고 너무나 경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당뇨에 걸렸는데 사실 알지 못했었는데 전번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5년 전에 제가 설악산 서북 능선을 탔습니다. 평균 연령 한 75세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산악회 쫓아가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한 30분 정도 여유 잡고 이분들 충분히 쫓아갈 거라고 방심하면서 갔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간에 쥐가 나서 저 혼자 조난당할 뻔 했었거든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핸드폰이 작동을 해서 나았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당뇨의 시작이었고 당뇨가 저한테 시그널을 보냈던 건데 그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센서를 부착했더라면 뭔가 혈당 스파이크가 분명히 치고 있었을 것 같고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건데 그냥 뭐 식전 혈당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건강적으로 또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이 여유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관리하면 건강과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아차 실수하면 한순간을 놓치면 건강과 금전적인 부분에 여유가 생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느끼게 됐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 갔다 와서 혈당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에 어떤 그래프가 보이냐면, 이제 정말 공룡의 등짝 같은 그런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이 공룡의 등짝 같은 그래프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악산 가면서 공룡 능선을 타면서 바리바리 싸갖고 갔겠죠. 그래서 귤하고 곶감하고 뭐 카레라이스, 도시락 이런 것들 다 싸갖고 가서 그냥 혹시라도 또 배고프고 저혈당 올까봐 엄청나게 싸갖고 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소화하는 그래프가 모양이 그대로 그래프에 나타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싸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도 한 2.5리터 정도를 준비해 갔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낭의 무게가 엄청나게 한 12kg을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어나는데 무겁더라고요. 그 짐을 지고서 20km 정도의 공룡 능선을 갔다 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 사실로 일어난 일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정복한 그 공룡 능선의 포인트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비선대를 거쳐서 마등령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등령부터가 공룡능선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공룡능선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무너미 고개, 거기서 희운각으로 빠지지 말고 무너미 고개에서 다시 천불동을 통해서 내려와서 다시 비선대로 원점 회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공원으로 내려오는 전체 한 20km 정도 되는 그리고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장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프 마라톤 정도, 그죠? 마라톤이 40km 정도니까 20km면은 마라톤의 반 코스인 하프 마라톤을 뛴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장정이었고요. 그냥 마라톤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이건 업앤다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면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먹으면 또 소화시키고 먹으면 또 소화시키고 하는 것들 많이 반복을 했는데 이런 그래프도 같이 보시면서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같이 보는 것도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그 전날에 미리 가서 이제 민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새벽에 가서 당일 치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전날 가서 울산 바위 밑에 있는 민박집에 가서 회를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 정도 나왔었고요. 야식을 먹다 보니까 한 2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룡 능선을 등반하다 보니까 이런 공룡의 등 같은 모양의 재미있는 특이한 그래프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동창들과 지금 이제 60 정도가 됐죠. 60 정도가 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과 같이 공룡 능선을 접수하고 나서 마음은 뿌듯했고 여러 가지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절대 방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등산이나 운동이나 뭐 금전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방심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순간적인 찰나적인 생각대로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차분히 관리하고 차분히 또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한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룡 능선에서 감상한 여러 가지 그런 경치들, 특히 뭐 그 신선봉이라고 하나요? 신선대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본 경치는 정말 압권이었고요. 나중에 혹시 허락한다면 뭐 용화장성 같은 데 가면 좋겠지만 거기는 이제 비법정 탐방로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난이도의 공룡 능선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나이에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뿌듯하고 또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몇 번 더 가면서 제 체력을 또 보충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공룡 능선을 접수한 이후에 그날의 혈당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0일에 걸쳐서 제 몸의 혈당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걸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공룡 능선 다녀와서 10일간 그 전에 저의 혈당의 상태와 공룡 능선 다녀와서 한 10일간의 혈당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